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가 회사를 나와야 할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는 참고로 스라가 준 거예요. 스라라고 이제 최근 졸업생. 최근 4명 정도 향기, 스라, 지연, 승철 이렇게 4명이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선물 진짜 많이 줬어요. 뭐 와인부터 해가지고 모자, 또 뭐 건강기능식품, 뭐 또 뭐지? 뭐 디퓨저 이런 거 막 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하면서 돈은 예전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못 벌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진짜 이 맛에 이제 교육하는구나. 이제 성장한 친구들이 만족스러워서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수료자들이 이제 저희 전통 아닌 전통인데 그 수료자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사 와서 조언도 해주고 회사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뭐지 치킨이랑 뭐 피자 뭐 이런 거 사주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해주고 아무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자 2개 받았어요. 앞으로 잘 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개발자가 회사를 나와야 할 때를 알아보자.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본인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입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진단 방법은요. 회사 일이 본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상황? 이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물어본다거나 이제 좀 임원진들이랑 보통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요.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안 돼요. 굉장히 크리티컬해져야 돼요. 안 돌아갈 것 같다는 게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런 느낌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던 그 상황이 좀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질수록 여러분들 실력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의 발언권과 채택 확률이 어느 정도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채택 확률이 되게 높아.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굉장히 신뢰를 한다. 여러분들 주로 리딩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실력이 있는 거죠. 연봉 인상률이 유난히 좀 다른 사람들의 평균치가 높다라고 하면 실력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된 얘기고, 만약에 실력이 본인이 없다. 누가 봐도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회사에서 좀 막 쩔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아예 진짜 나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할 그 공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면 어디든 공부할 포인트는 있다. 명장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그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최고의 영어 교재가 없어도 영어 실력은 다 늡니다. 똑같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우시는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실력이 좀 있는 편이다 라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실력이 없다는 왜 고려 안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고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수요나 가격 경쟁이나 여러분들이 그 발언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하기에는 너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면 그건 애초에 그냥 실력을 키워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뭐 예를 쉽게 들어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지 알코올 소독제 이런 거 있잖아요. 5,000원에 팔던 게 2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런 거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판매처에서는 갑자기 물량이 확 요구하니까 가격을 올려도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 좀 싼 데서 이렇게 주문하면 다 캔슬 나요. 그런 식이죠. 저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부터도 원래 그 알코올 소독제 이런 거를 꾸준히 사와왔는데, 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고 싶어도 사기가 힘든 거, 이런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가격은 오르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격을 좀 올리면 되는데, 실력 없는 개발자들은 사실은 되게 흔하고 되게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막 3개월, 4개월 만에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진짜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은 정말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딜을 할 수가 있죠.
회사에 꼭 한 100명의 개발자가 있으면 진짜 그 중에서 한 잘하는 사람 10명 될라나? 보통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회사 먹여 살리죠, 보통은.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실력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이직시 고려해 볼 만하다. 1번 관리자가 담당자인 나와 일정 조율을 안 한다. 이거 문제 있죠. 일단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CTO나 개발팀장인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또는 그 뭐 기획팀이나 이제 뭐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 네네 됩니다 무조건 일정 뭐 3주면 됩니까? 아 예 됩니다. 또는 뭐 과잉 충성하느라고 대표가 막 한 달 안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예 2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종을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의 또 전문가고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랑 일정 조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개발자 작업하는 사람 작업자랑 얘기를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보다 그래도 CTO나 개발팀장이 더 똑똑한 거 아니냐,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없으면은 CTO나 개발팀장이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조율이 돼요. 어느 정도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작업하면 되겠다 이게 나와요. 그게 나왔는데 내 말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나를 되게 무시하고 권위적이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가요 똑똑할 때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게 더 낫고요. 내가 만약에 흐리멍텅하고 나는 적당히 그냥 별로 이렇게 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회사 생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위에 복종하는 회사가 나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딱 중간만 가면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해온 가다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좋아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복종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 전문가의 식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충성할 확률이 높거든. 그런 사람들은 창의성이 죽어있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일 못해요. 난 그런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봐가지고.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는 당연히 나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가면 이직을 추천을 한다. 기획 없이 2번 기획 없이 일을 자꾸 추진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과잉충성에서 나오는 관리자의 어떤 실수 아닌 그런 습관인데 그냥 그쪽에서 그냥 대충 그 캐릭터가 날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데 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나른 방향이 있잖아요. 정말 가로로 이렇게 나는 걸 수도 있고 세로로 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캐릭터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적당히 날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막 XYZ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XY 개념만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좌표체계도 그렇고 느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날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던지면 보통 이제 저같이 좀 그런 거를 막 미리 조율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 관련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화면 같은 걸 갖고 오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만든 걸 기준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기획을 계속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개발자가 그냥 원하면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일이요 그냥 딱 만들어진 거 보고 결정하고 한 3-4번까지는 이해를 해야 한 프로젝트에 뭐 엄청 큰 프로젝트면 더 많이 하겠지만 그냥 만약 한 6개월 7개월 프로젝트에서 뭐 3-4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해되는데 이게 매 순간마다 그냥 계속 그런 데가 있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서 일하면은 개발자가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그거 하는 게 네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갖고 그 일 하는 것까지 맞아. 업무 시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불만을 가지기가 좀 힘들 수 있죠. 그 회사의 스타일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야근으로 넘어간다든지, 일정을 갑자기 픽스를 해놓고 1, 2번이 시너지가 같이 나요, 보통은. 일정을 픽스해놓고 수정을 막 수십 번씩 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근 수당이랑 이런 거, 뭐 주말 수당 이런 거 제대로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회사들은 주는 대신에 탄력적으로 업무 시간에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말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일정도 그냥 통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까라면 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CTO나 개발팀장이 애초에 기획 회의 때 충분히 구체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를 두 번, 세 번 하게 만들면서 밑에 있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 사람이 뭐 소위 이제 착하다는 거죠. 착해 빠졌거나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밑에서는 속 터지니까 나와라 아니면 싸워라. 저라면은 왜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싸웠는데 제가 리더면 절대 그런 일 없죠. 전 보통 이제 기획을 저는 프리랜서 할 때도 기획 구체화해서 알려주셔야 일을 한다. 그럼 나랑 잠깐 회의를 하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달라 해가지고 하면 훨씬 일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고생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일을 배우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경력 더 많아지고도 결국 이렇게 일을 해요. 안 좋죠. 안 좋은 프로세스 계속 가면은 개발자 밑에 있는 사람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아예 저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미리 심지어 개발 기획이라는 거를 구체화하고, 그냥 기획 말고 개발자가 개발하기 위한 개발 기획을 구체화하고 추진해도 계속 바뀌는 게 일반적인 개발업계 추세예요. 그런데 이제 구두로만 한다든지 대충 그냥 이렇게 막 이것처럼 해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 보통 잘 될 리도 만무하고, 일정만 밀리고 고생만 지지리도 많이 하죠. 아무튼 3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월급 밀릴 때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아, 사장님이 이번에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보통 이제 그 월급을 밀리는 메커니즘을 보면, 투자 받은 돈을 다 써버리거나, 미리 조율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끌어온 능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아이템의 비전이 부족하거나, 대표가 그거를 상대방에게 비전을 설득시키는 뭐 문제가 부족하겠죠. 혹자는 한국 시장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런 거 어떡해요. 어쨌든 이런 데서 시작한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밀릴 정도면은 사실 그 전부터 책임감 있는 대표라면 미리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한 거면 좀 생각할 여지라도 있는데, 갑자기 밀린다 어느 순간, 이건 존나 대책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면 괜히 월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열심히 실력 늘리기도 바쁜 이 시장에서 힘들어집니다. 4번, 연봉을 인상시켜주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나가도 상관없어 라는 뉘앙스예요. 이거는 진짜 연봉 동결은 그냥 우리가 너 배려해주는 중, 이렇게 회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진짜 연봉을 동결하면서 여러분들이 겁나 잡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우리가 진짜 올해 너무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이해해달라. 내가 나중에 정말 많이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난 그것도 싫어요. 돈 내놔. 이런 성향인데. 아니, 약속된 거를 왜 안 줘? 그리고 이제 연봉 인상은 안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할 거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사정사정하고서 사정사정하고, 아,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나한테 사정사정해서 동결인데 한 번만 이해해줘,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말로만 그렇게 하더라 라는 거. 그냥 싸게 쓰고 싶은 거야. 5번, 내가 지향하는 미래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향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자존감의 차이가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너무 고통받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소소한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이러면은 회사 생활도 괜찮을 회사 생활 뭐 적당히 타협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삶이 윤택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우린 다 죽거든요. 죽지만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면 좀 죽을 때 덜 후회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뭐 니즈가 다른 거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내가 어, 그리고 밑에 6번이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 사업에 올인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과, 그리고 이 사업에 내가 올인을 해서 이 회사에서 성장을 했을 때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은 명예인가? 아니면은 기술력인가? 뭐 등등등, 아니 나의 만족감인가? 이런 거 계산해 봤을 때 아니다 생각하면은 저는 그 회사를 옮겼던 것 같아요. 옮기던지 뭐. 근데 저는 주로 프리랜서를 해서 그런가 애초에 뭐 그냥 해주고 뭐 빠지고 해주고 빠지고인데, 애초에 저는 제 인생을 빨리 정의한 거죠. 어떤 이 사업, 누군가의 사업에 올인하는 것보다 그냥 프리랜서로서 저의 위치를 훨씬 좋아했었죠. 지금은 이제 교육자로서 그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돈벌이 부분에서는 그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차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교육업체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기관처럼 되게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겁나 힘들죠. 겁나 힘든데 매장의 학생들과의 시너지가 너무 재밌어서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프리랜서를 오래 해서 더 이렇게 이런 걸 좀 냉정할지 모르겠는데, 프리랜서나 근로자나 결국에는 법 제도화에서 당신은 정규직이야 라고 그 픽스를 해주느냐 아니면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엔 둘이 기본 근본 가치는 똑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원하는 일을 해주고 내가 돈을 받는다, 이런 가치는 똑같거든요. 다만 거기에 있어서 계산하는 법이나 이제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리랜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 가치에 근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적이고 계산이 더 빠릿빠릿한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프리랜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연봉 이상의 개념은 제가 병특할 때만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한 3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가 본 거는 그랬어요. 제가 본 시장에서는 확실히 저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봉 동결된 친구나 뭐 또는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런 이유로 좀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뭐 내 기준의 이유던 아니면은 그 회사 기준의 이유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지향하시는 게 뭔지 항상 스스로와 대화를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회사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